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개념 때문에 마지막을 너무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게 됐잖아요. 자, 추정합니다. 추정. 추정합니다. 마플은 내일 할 거거든요. 모집단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표본 크기 얼마짜리? n짜리 표본 평균에 평균은 얼마라고? m이고 얘는 뭐라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들어가서 보시라고. 이 부분 다시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불낸 그거 그 케이스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x반은 표본 평균, 2x반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거야. 100명의 수학 점수가 있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오케이?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 10명을 뽑아.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 있는 거야? 10개가 이렇게 있겠지? 요놈을 몽땅 더해서 10으로 나눈 게 뭐? x바. 요놈을 가지고 구한, 10개를 가지고 구한 표준 편차를 라지 S. 우리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일이 없다고. 얘의 분포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x바라는 놈은 분포를 따르는데, 그래서 뭘 따른다? x바라는 놈은 일반적으로 정기분포다. n이 충분히 크면 무조건 정기분포, m이 작아도 모집단위 정기분포면 정기분포. 얘가 정기분포면 n의 크기와 상관없이 x바는 정기분포. 안 치죠? 얘가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얘가 정기분포가 아니더라도 얘는 정기분포. 이래저래 x바는 정기분포. x바가 정기분포를 못 따르는 상황은 정말 드물고 예제 1번 같은 케이스 하나. 그건 이산이니까 정기분포를 못 따르지. 됐죠? 이게 이제 또 엄청 어려운 건데, 굳이 원하신다면, 이게 n개죠. 이 각각은 확률 변수 x예요. 누구? 모집단에. 그럼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n 곱하기 x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x가 n개 모여 있는 거야. 그 녀석을 뭘로? 분산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 몰라 돼. 전 궁금하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선생님한테 조용히 얘기해줘. 조용히 알려줄게. 머릿속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거 때문에 혼란스러워져 버리면,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자, 갑니다. 그래서 x바라는 놈은 일반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를 테고, 얘가 요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됐지? 자, 이제 얘가 없어. 응? 오케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 에코. 요거. 삼각형 값을 주면 확률값 구할 수 있어, 없어? x바의 분포를 알잖아? m으로부터 삼각형 시그마 빠진 것부터 m으로부터 삼각형 시그마 더해진 것까지 범위는 확률은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삼각형을 알면.
그래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삼각형이 얼마일 때? 1.96일 때랑 삼각형이 얼마일 때? 2.58일 때 두 개를 우리가 배운다고?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 2도 나오고 2.5도 나오고 3도 나오고 막 그래. 오케이? 이때가 몇 퍼센트? 0.95. 이때가 몇 퍼센트? 99%.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지. 괜찮겠니? 오케이? 지금 따라오고 있지? 얘랑 똑같은 부등식이 있다 했지. 얘랑 아예 똑같아. 요거지. 같은 부등식이잖아. 같은 식이잖아. 예일 확률이나 예일 확률이라 그러면 똑같아야 되잖아. 예일 확률이나 예일 확률이 똑같다고. 식이 똑같으니까 아예 똑같은 놈에 대한 확률인 거잖아. 됐어? 그럼 당연히 삼각형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따라 들어오셨나요? 그리고는 추정이 진짜 별거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건데 봐봐. 그냥 얘를 읽는 방법의 차이야. 나는 실제로 크기 n짜리 표본을 채집해서 표본을 잡아서 x바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오케이?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을 알겠지? 물론 여기서 시그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해. 그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모평균은 내가 표본을 통해서 구한 x바 빼기 요 녀석과 x바 더하기 요 녀석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거야. 근데 그럴 확률이 95%야. 그럴 확률이 99%야.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면 5%의 확률로 모평균이 얘와 얘보다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진짜 하나도 이해 못하고 몽땅 외워도 되는 거긴 한데 이해를 한번 해봐. 지현이 괜찮니? 유나 어때? 현일 돼? 조원이가 안 돼 지금. 됐어? 진짜로? 그럼 읽어볼게 다시. 내가 알고 싶은 m은 내가 구한 x바 빼기 요 녀석과 x바 더하기 요 녀석 사이에 존재할 건데 그 존재할 확률이 95%다. 95%의 확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면 끝나. 추정.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신뢰도. 5%의 확률로 요 사이에 있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1%의 확률로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뢰도를 이렇게 줘. 따라왔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얘도 어떤 값이야 하나에. 얘도 분명 어떤 하나의 값이야.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추정한 거잖아.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를 실내 구간의 길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겠니? 2배. 이렇게.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그 오차 범위라는 얘기보다는 저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실내 구간이라는 얘기를 주로 씁니다. 오차 범위라는 거는, 이걸 보고 양축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양축 추정.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평균을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추정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단축 추정도 있거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추정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차 범위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실내 구간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오차 범위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은 쓰지는 않아요. 오케이? 응. 근데 이럴 때는 오차 범위를 쓸 수도 있죠. 내가 국제고등학교 여학생의 키의 평균 IQ를 평균을 추정을 했는데
120이 나온 거야. 이건 우리가 배운 추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추정해요? 어떻게 추정한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추정한다고. 그러니까 115에서 125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고. 오케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115부터 200, 120, 200이 넘어가면 좋겠다. 125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120이라고 추정하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라고 한 게, 요게 이제 오차범위 표현법이야. 이걸 오차범위 표현법이라고 해. 똑같은 얘기야. 115에서 125라고 한 거랑 120인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차범위 표현법을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쓰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내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여러분 신문 읽을 때 좀 이해해 보라고. 그럼 그렇게 추정한 거라고. 고등학생에 막 신문에가 나온 거야.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수면 시간을 봤더니 뭐 5시간이더라.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고 신뢰도는 95%라더라. 이렇게 되면 요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고3 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만데 4.5부터 5.5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5%다. 요 소리인 거야. 요걸 이렇게 바꿔 쓴 거라고. 왜 이렇게 바꿨을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나고 배운 걸 많이 배운 바람직한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야, 니네 신문회가 요 기호가 나오는 순간 그 신문자 불날걸요? 불질릴걸요? 이게 뭐야? 이 기호 자체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말했죠. 70억 인구 중에서 미적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억 명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 표현이 신문지상에 올라오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이거를 바보들도 이렇게 좋게 해준 거야. 오케이?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인데 라고 딱 찍어. 이렇게 추정한다고 안 한다고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추정하지 않았어. 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1에서 39 사이에 있는 것 같다. 신뢰도는 99%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쓰면 아무도 해석 못 한다고. 읽고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쓴 거야? 35%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4%포인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겠죠? 따라왔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어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삼각형을 키우면 되겠네. 삼각형 숫자를 키우면 신뢰도가 높아지잖아. 왜? 표준적인 부분 사이를 평균적 사이를 두고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95%라 했어. 아, 신뢰도가 좀 아쉬워. 좀 더 넓혀. 95%로 만든 거야. 신뢰도 더 넓히고 싶어. 그럼 요 둘의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야 되잖아. 양쪽으로 벌리겠다는 얘기가 무슨 소린데? 삼각형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신뢰도는 엄청 커지지. 단 뭐가 길어져?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잖아. 극단적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뭐 해버리면 수학 점수인데 역점부터 100점을 딱 해버리면 신뢰도 100. 그때 얘기했잖아. 그 선생님이 교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중간고사 수학 점수 평균은 0점에서 100점 사이인 것 같은데요? 하면 그 새끼 잘리죠. 그죠? 신뢰도가 100%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 중시지. 오케이?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으면 좋아 안 좋아? 범위 넓으면 안 좋지. 특히나 통계 잘 모르는 사람은 범위 야 수학평균 갖고 오라 그랬더니 60에서 80 사이인데요? 교사님 짜증내지. 그치? 그러면 통계학자들의 목표는 뭐겠냐?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얘를 줄이거나, 오케이?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얘를 좁히거나, 구간을 유지하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잖아. 구간은 짧게, 신뢰도는 높게.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왜? 신뢰도를 넓히려면 구간이 넓어지니까. 얘는 트레이드 오프야. 둘은. 신뢰 구간을 넓히고 좁히고 싶으면 신뢰도는 떨어져.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 신뢰 구간이 길어져. 여기까지 괜찮아요? 딱
하나 방법이 있다 이거야.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n을 사정없이 키워버리면 돼. n을 사정없이 키워버리면 삼각형을 손대지 않았잖아. 삼각형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바뀌지 않아. 신뢰도는 삼각형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치? 신뢰도는 삼각형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대로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n을 무지막지하게 키워버리면 얘가 이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x 빼기 요만큼, x 빼기 요만큼 어떻게 하냐. 즉 뭐를 하는 거야. 신뢰도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신뢰 구간을 줄이는 유일한 해법은 뭐가 하나 있는 거야. n을 키우는 거야. 근데 저 n을 키우는 건 뭐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치? 그래서 통계학자들 맨날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n을 키우지 않고도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막 이런 것들 연구하겠지,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런 젠장 n조차도 몰라서 xbar을 가지고 뭘 하는데 추정을 하는 판국에 내가 시그마를 어떻게 하냐고. 요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돼버리잖아 이 순간. understand? 그래서 고등교과 과정에서 문제는 첫 번째 방법. 표준 편차가 얼마로 알려져 있는 이라는 말을 써.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로 알려져 있는 이라고 문제를 시작을 해. 그때는 요 시그마를 주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는 경우가 뭐가 있다고? 표본 표준 편차 S를 줘. 표본 표준 편차 S. 얘 아니야. 표본 표준 편차는 예를 들자면 아까 그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S야. 얘를 줄 거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S가 주어진 경우는 뭐 하지 않고 어떠한 조작 없이 S가 시그마를 1대1로 대치합니다. 오케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나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저 라지 S가 시그마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가 또 있다고. 여기까지 끝. 됐어요?